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민유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할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갈랐다. 민유나, 너 때문에 이게 다야? 할아버지가 왜 너한테 모든 걸 물려줬어? 내가 그딴 짓을 하는 걸 알면 삼촌의 목소리였다. 민윤의 몸이 굳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비밀이 민서와의 사랑이 폭로되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이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정체성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하지만 가족의 탐욕이 그 방패를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다. 민유는 28살,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소박했다. 매일 아침,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출근하는 길이 그녀의 유일한 자유시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서와 만났다. 민서는 27살, 인근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부드러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들은 우연히 한강공원에서 마주쳤고 떨어진 책 한 권이 그들의 인연을 시작했다. 이 책, 당신 거예요. 사랑의 그늘인가 봐요. 제 인생 이야기 같아요. 민서의 미소가 민윤의 가슴을 울렸다. 그 후로 그들은 매일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유는 가족에게 숨겨둔 비밀을 털어놓았고 민서는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민윤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했고 아버지는 재혼 후 새로운 가족을 꾸렸다. 어머니는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뜸했다. 할아버지는 강원도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는 노인으로 민윤을 키워주신 분이었다. 민윤아, 세상은 차갑지만 내 마음은 따뜻해야 해.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은 민윤의 인생 격언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시며 사랑은 꽃처럼 피어나는 거란다. 누가 막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민윤의 특별한 사랑을 직감하셨지만 결코 물어보지 않으셨다. 대신 그 사랑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안아주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망은 갑작스러웠다. 겨울의 눈보라 속 산책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발견하지 못해 함께 돌아가신 비극. 장례식은 서울의 큰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민유는 민서와 함께 도착했지만 민서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가족들 앞에서 나를 소개할 수 없어. 미안해. 민윤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 장례식 둘째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다. 전 재산, 약 27억 원, 약 2천만 달러를 손녀 민윤에게 유증한다. 방안이 술렁였다. 삼촌과 이모, 사촌들 그들은 할아버지의 땅과 주식을 노려온 지 오래였다. 이게 말이 돼? 민윤이. 그 애는 직업도 제대로 없는데 삼촌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민유는 창백해졌다. 할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저를 의심하세요? 하지만 삼촌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 민서라는 여자랑 사는 거 우리 다 알아. 할아버지가 그걸 알았으면? 한국에서 그런 건 수치야. 내가 상속받을 자격 없어. 그날 밤, 민유는 민서의 작은 원룸으로 피신했다. 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민서가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지.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민유는 울면서 속삭였다. 할아버지의 돈으로. 우리 작은 집을 사고 여행도 가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민서는 민윤의 손을 꼭 쥐었다. 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그게 전부야.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삼촌은 변호사를 고용해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했다. 민윤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증거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어 민윤은 충격에 빠졌다.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가족의 압박은 무자비했다. 이모는 내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면 나눠줄게. 남자랑 사귀라고 오라고 속삭였다. 민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집으로 달려갔다. 강원도의 그 집은 추억의 보물창고였다. 문을 열자 할머니의 바느질 상자가 보였다. 안에는 편지 한 장. 민윤아, 내 사랑을 믿어라.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민윤은 민서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나 혼자 못해. 민서는 기차를 타고 달려왔다. 함께 강원도로 가는 길,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맥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할아버지의 집에 가서 단서를 찾아보자. 민서의 말이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은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그곳에 숨겨진 또 다른 유언서가 있었다. 민윤의 사랑이 어떤 형태든 그것이 그녀의 삶이다. 가족이 방해한다면 법으로 싸워라. 할아버지의 필체였다. 서울로 돌아온 민윤은 변호사를 만났다.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동성애를 이유로 상속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요. 증거로 당신의 관계를 파헤치려 할 거예요. 민윤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건 불법 차별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한국 사회의 편견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증인으로 민서 씨를 부를까요? 민윤은 망설였다. 민서를 공개하면 그녀의 삶도 위험해진다. 그날 저녁 한강 다리에서 그들은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민서야, 내가 포기할까봐. 민윤의 눈물이 떨어졌다. 민서는 민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포기하지 마. 이건 내 권리야. 그리고 우리 사랑의 증명. 그 순간 민윤은 결심했다. 싸우기로. 하지만 가족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고 잔인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 서울의 법원 청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윤은 검은 코트 차림으로 출석했다. 민서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힘내. 그녀의 문자는 민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재판 첫째 날, 삼촌의 변호사가 증언대를 가리켰다. 피고인 민윤 씨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는 상속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민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사랑이 왜 비정상적이에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조용히 하세요. 삼촌의 증언은 더 아팠다.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를 믿으셨어요. 민윤의 그 생활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는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민윤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유언서는 명확합니다. 피고인의 성적 지향은 상속권과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재판 후 민윤은 법원 근처의 찻집으로 들어갔다.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민서의 손이 민윤의 손을 감쌌다. 무서웠어. 그들이 나를 괴물처럼 봐. 민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괴물이 아니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인사동 거리를 바라봤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거리, 전통 한옥과 현대 빌딩이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이 그들의 마음을 달랬다. 집으로 돌아온 민윤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오래된 사진 앨범 속에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 나왔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이었다.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민윤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저도 싸울게요. 제 자유를 위해 그날 밤, 민서는 민윤에게 김치를 끓여주었다. 한국 음식은 위로가 돼 같이 먹자 그들은 작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웃었다. 민서의 김치찌개는 매콤하고 따뜻했다. 이 맛, 내 할머니 추억 같아, 민윤이 말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촌 동생이 문을 두드렸다. 언니, 삼촌이 부르셔. 화해하자고 민유는 문을 열었다. 사촌의 눈빛이 불편했다. 언니, 솔직히. 내가 민서 언니랑 헤어지면 다 끝나. 돈도, 가족도 민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헤어지라고? 그게 가족의 조건이야. 사촌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가난해. 할아버지의 돈이 필요해. 민유는 민서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그들이 나를 이용해? 사랑을 포기하라고 민서는 분노로 떨었다.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사랑은 돈보다 소중해. 그들은 한강으로 나갔다. 다리 위에서 민서는 민윤에게 작은 반지를 꺼냈다. 이건 약속이야. 재판 끝나면 제대로 데이트하자. 제주도 가서 받아보자. 민윤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재판 둘째 날, 삼촌 측은 민윤의 일기를 제출했다. 어떻게 그걸 손에 넣었을까? 민서와의 편지, 사랑 고백이 적힌 페이지. 이게 증거다. 그녀는 가족을 배신한 거야. 의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민유는 무너질 뻔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변호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날 민유는 집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 울었다. 민서는 안아주며 노래를 불렀다. 트로트 가요. 할머니가 좋아하던 사랑은 아무나 한. 그 노래가 민윤의 마음을 녹였다. 가족의 압박은 거세졌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전화했다. 민윤아, 엄마가 돌아올게. 하지만 민서랑은 끝내. 그럼 돈 줄게. 민유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엄마도. 왜, 배신의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강원도의 집으로 다시 갔다. 혼자서.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앉아,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바람이 속삭이듯 대답했다. 싸워라. 민서가 쫓아왔다. 혼자 가지 마. 우리는 팀이야. 함께 무덤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할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경험하셨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시대가 용납하지 않았어. 민윤아, 너는 용감해져라. 민윤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도, 민서는 미소 지었다. 가족의 비밀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 증거로 재판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촌은 더 독한 수를 썼다. 언론에 유출했다. 상속 분쟁, 동성애자 손녀 vs 가족 명예의 신문 기사가 쏟아졌다. 민윤의 카페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민윤 씨, 그게 진짜야. 동료의 시선이 따가웠다. 민윤은 사표를 냈다. 쉬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언론 보도가 퍼지자 민윤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애가 그 손녀야? 불쌍한 가족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이런 게 상속받아. 부끄러워. 민서의 출판사도 압박을 받았다. 민서 씨, 사생활 조심하세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민서는 내 사랑은 사생활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상사들의 눈초리가 무거웠다. 민유는 집에 틀어박혔다. 창문을 가리고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며 말했다. 밥 먹어. 내가 약해지면 안 돼.
민유는 민서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해. 너까지 끌어들여서. 민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 없어 라고 답했다. 그들은 작은 TV를 켜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사랑이 국경을 넘는 이야기. 우리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어. 민서의 말이었다. 재판 셋째 날, 민윤 측은 할아버지의 일기를 제출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가 읽었다. 나는 젊었을 때 한 여인을 사랑했다. 하지만 시대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민윤아, 내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그것이 내 자유다.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변호사가 물었다. 이 일기가 진짜인가요? 삼촌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반격이 왔다. 삼촌은 뒤조다. 라고 주장하며 전문가를 불렀다. 필적 감정 결과, 진짜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민윤의 변호사가 말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진심입니다. 가족의 편견이 유언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재판 후, 민윤과 민서는 명동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오늘 이겼어. 민서가 말했다. 민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로맨틱했다. 언젠가 우리 결혼식 올리자. 민서의 속삭임에 민윤의 뺨이 붉어졌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국에서 소식 듣고 왔어. 민윤은 차가운 시선으로 봤다. 이제 와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의 사랑을 이해 못했어? 하지만 이제 지지할게. 삼촌 쪽 안서 민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내 할아버지처럼 엄마도 싸울게. 가족 내 분열이 시작되었다. 사촌 동생이 민윤에게 연락했다. 언니, 삼촌이 너무 나가. 우리 도와줄게. 민윤은 믿기지 않았다. 왜? 가족이잖아. 진짜 가족은 사랑을 지켜. 사촌의 도움으로 삼촌의 비밀이 드러났다. 삼촌은 할아버지의 돈으로 빚을 졌다. 도박과 사업 실패. 그 돈이 없으면 파산이야. 증거가 쏟아졌다. 재판 넷째 날, 이 폭로가 터졌다. 삼촌의 변호사가 당황했다. 이건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상속 동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윤은 증언대에 섰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민서와 사랑해요. 하지만 그게 제 자격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믿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법정 안이 고요했다. 민서는 증인으로 불렸다. 민윤 씨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 사랑은 한국의 전통처럼 충실하고 깊어요.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배심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재판은 민윤 측에 유리해졌다. 하지만 삼촌의 마지막 수는 독선적이었다. 밤에 민윤의 집으로 사람이 왔다. 돈 주면 포기해. 위협이었다. 민윤은 무서워 전화했다. 민서야, 도와줘. 민서는 달려와 경찰을 불렀다. 사건이 기록되었다. 이제 끝이야. 민서가 말했다. 강원도로 피신한 그들은 할아버지의 집에서 쉬었다. 봄꽃이 피는 산책로를 걸으며 민윤은 말했다. 이 집 지킬게. 우리 집으로 만들자. 민서는 좋아. 작은 정원 가꾸자. 그들의 키스가 가볍게 스쳤다. 순수한 사랑의 순간. 서울로 돌아온 재판 마지막 날, 판사의 선고가 기다려졌다. 민윤의 손이 땀으로 젖었다. 승소. 유언 유효. 방안이 환호로 가득 찼다. 민윤은 울며 민서를 안았다. 이겼어.
승소의 기쁨은 짧았다. 삼촌은 항소했다. 아직 안 끝났어. 그의 외침이 민윤의 귀에 맴돌았다. 언론은 여전히 그들을 쫓았다. 레즈비언 커플의 승리. 한국 사회의 변화, 긍정적인 기사도 늘었지만 혐오 댓글은 끊이지 않았다. 민윤은 카페로 복직하려 했지만 고객들이 불편해할까 봐의 사장의 말에 포기했다. 대신 민서는 출판사에서 LGBT 사랑 이야기 책을 제안했다. 내 이야기를 쓰자. 세상에 알리자. 민윤은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무서워. 민서는 할아버지의 일기처럼 용기로 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함께 글을 썼다. 밤늦게까지 타이핑하며 웃고 울었다. 이 장면, 우리 첫 데이트. 민서가 적으며 말했다. 민윤은 내 미소가 제일 예뻐라고 덧붙였다. 책 제목은 숨겨진 사랑의 유산으로 정했다. 항소 재판이 다가왔다. 이번엔 대법원. 민윤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섰다. 저는 딸의 엄마예요.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압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물이 법정을 적셨다. 사촌 동생도 왔다. 삼촌의 빚 때문에. 하지만 가족은 민윤 언니예요. 증언이 쏟아졌다. 삼촌 측은 약해졌다.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돈의 30%를 주면 물러난다. 민윤은 전부 제 거예요. 할아버지의 뜻이에요. 라고 거절했다. 판사는 항소 기각 최종 승소였다. 27억 원이 민윤의 손에 들어왔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법정 밖에서 민서가 기다렸다. 축하해. 그들은 안아주었다. 언론 플래시가 터졌다. 영웅 커플의 탄생.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는 듯했다. LGBT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어. 민윤은 돈으로 할아버지의 집을 수리했다. 강원도에 그 집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 여기서 사람들을 초대하자.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자. 민서가 말했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민윤은 무릎 꿇었다. 민서야, 나랑 평생 함께할래? 반지를 내밀었다. 민서는 울며 그래, 라고 답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책을 출간했다.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고마워요. 당신 덕에 용기 얻었어요. 독자들의 말이 민윤의 가슴을 울렸다. 삼촌은 파산했지만 민윤은 용서했다. 가족이잖아. 도와줄게. 작은 도움을 주며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윤의 꿈은 변했다. 그녀는 LGBT 지원센터를 열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더 많은 사랑을 지키자. 민서는 편집자로서 센터의 뉴스레터를 만들었다. 그들의 일상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매일 저녁, 한강 산책. 오늘도 고마워. 민윤의 말에 민서는 영원히 얘라고 속삭였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민윤과 민서의 결혼식은 강원도의 집에서 치러졌다. 소박한 야외 웨딩. LGBT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다. 어머니가 꽃을 들고 왔다. 예뻐. 민윤아, 사촌 동생이 사진을 찍었다. 행복하세요. 민서는 흰드레스 차림으로 민윤의 손을 잡았다. 이 순간 꿈같아. 서약식에서 민윤이 말했다. 민서야, 내가 내 유산이야. 돈보다 소중한. 민서는 너의 사랑이 내 자유야. 라고 답했다. 박수가 터졌다. 한강처럼 흐르는 눈물. 결혼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센터는 번창했다. 젊은 커플들이 찾아와 상담을 했다. 어떻게 가족을 설득해요? 민윤은 솔직하게. 할아버지처럼 기라고 조언했다. 민서는 책 2번째를 썼다. 유산 너머의 사랑.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삼촌은 변화했다. 센터에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민윤은 괜찮아.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떡국을 먹었다. 설날처럼 따뜻한 자리. 겨울, 눈이 내리는 날 민윤과 민서는 한강 다리에 섰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만났어, 민서가 말했다. 민윤은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의 사랑처럼. 할아버지의 무덤에 꽃을 놓으며 민유는 속삭였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당신의 유산이 우리를 살렸어요. 바람이 대답했다. 사랑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에필로그 5년 후 민윤과 민서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지은이. 엄마들, 사랑해, 지은의 말에 그들은 웃었다.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기, 그리고 가족이었다. 한국의 한 조각에서 피어난 영원한 이야기.